어떡해요. 추석인데, 집에 엄마 아빠랑 같이, 글쎄, 뭐 이렇게 좀, 오늘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뭐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추석은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내년 추석은 아마 여러분들 것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추석 만끽하시고, 이제 수능이 딱 60일 남았죠. 네, 60일 남았으니까 60일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네,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짜해요, 늘. 여러분들을 보면 마음이 늘 짜합니다. 근데 요 고비는 또 한 번쯤은 겪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딸도 이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제 딸 잘 됐어요. 정말 우리 딸은 공부를 못했는데 여기 1년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 딸은 아예 대학은 다 포기를 할 정도로 학원 강사인 아빠가 딸을 정말 이렇게 방치를 했어요. 저는요. 예. 그리고 뭐 되겠지, 내 딸은 되겠지 하고 그런 한마디로 오만이었죠. 근데 정말 잘해서 외대 철학과를 갔습니다. 꽤 됐네요. 벌써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여기를 거친 게. 이제 제가 이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이제 많은 그 기숙학원들을 다녀보는데 이 학원만큼 딸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원은 없다. 여학생 전문 학원이니까 우리 딸이 어디 남학생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 용납이 안 된다. 제 생각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잘 공부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결과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매년 이렇게 추석 특강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학기까지 수업을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다 여러분들에게 해주지는 못한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했거든요. 단어도 외웠고 열심히 공부들을 했을 테니 그 정도 기본 소양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현재 내 등급이 2등급이다 또는 내 등급이 3등급이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요 한 2달 정도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등급이 하나 정도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큼은 확신이 있어요. 수업은 변변치 못해요. 수업은 변변치 못한데 우리 그 영초에도 워낙 수업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에 있어서는 뭐 다 잘할 텐데 한 부분씩 결함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결함만 좀 보완이 되면은 아마 틀림없이, 근데 사실은 그렇다. 지금 뭐 한 4, 5등급 나온 학생도 있을 거라고, 많진 않겠지만, 근데 4, 5등급 정도의 수준 학생들은 2등급으로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딱 한 2달 정도 동안 고민을 해보시면은, 뭐 3등급 갖고 있는 학생들은 무난하게 2등급 될 거고요. 제가 그 부분은 확신을 하니까 믿고 열심히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를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교재 하나를 좀 한 페이지만 열어볼게요. 거기에 제일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올바른 독해법이라고 타이틀이 있을 거고요. 유닛 1에 교재 제일 위에 보시면은, 그리고 옆에 영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Connecting Reading by 데이빗 누넨. 이제 데이빗 누넨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저 잠깐만요. 저는 아주 운 좋게 그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4년 반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뭘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냐면은 테솔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요거를 전공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모국어가 따로 있잖아, 우리말이. 근데 우리말을, 그러니까 모국어를 영어로 하지 않는 우리 같은 외국인들한테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면은 외국인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가르침의 학문을 저는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 영역을 전공을 했는데 첫 번째가 reading, 그리고 writing, 쓰기, 그 다음에 speaking, 읽기, 그리고 listening, 듣기, 이렇게 4가지 영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죠. 외국인들한테 reading을, 영어로 된 글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외국인들이 잘 흡수할 수 있고, 그래서 영어 독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가르침 학문을 저는 전공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의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데이빗 누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요 테솔 쪽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이제 이 사람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을 해줄 거고요. 자, 요때 이제 오늘 수업이 참 중요한데, 요 수업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독해의 패러다임을 조금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 조금의 차이가 등급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다 버리시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우리한테 왜 저런 이야기들을 할까? 요걸 그냥 오롯이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영어로 사고할 수도 있고 영어가 잘 됩니다. 독해가 더더욱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게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요, 이 사람도 미국인이고 이 사람은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테솔이라는 학문이 오래된 학문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1950년대, 60년대 외국인들이 막 미국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라. 근데 그 사람들을 교육할 만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였었어요. 특히 어떤 측면에서, 언어학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4개의 학계 그룹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 문학가들, 그리고 심리학, 교육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도, 90년도부터 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네들을 국어적인 측면에서 가르칠 시스템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코우테솔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한 20년밖에 안 됐어요. 이 학문력 체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체계를 가지고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거거든. 이거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연한이 짧은 그런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모든 외국인들이 영어로 된 글을 접할 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일본인은 일본인대로,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 사람대로 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은 자국의 언어로 영어를 트랜슬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번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그 번역의 1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first step인데 그 1단계로는 독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1단계 번역의 과정을 한 단계 뛰어넘는 독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connecting reading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거거든. 교재 모두 봐주시고 1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독해는 해석, 즉 우리말로 말 바꾸기, 요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요 과정을 한 단계 뛰어넘어 밑줄거 주시고, 우리말 말 바꾸기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색깔이 있는 것이 있으면요, 요 이해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옆에다가 직접 필기를 좀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이렇게 괄호하셔서 comprehension이라고 필기를 좀 해주세요. comprehension. 혹시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봤나요? LC? 네. 이게 뭐의 약자인 줄 아나, 학생? 우리 듣기 평가할 때 이제 토익 준비하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는 표현이에요. RC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뭐죠? 이게 reading comprehension이에요. 요 comprehension이라는 단어를 제일 첫 번째 사용한 사람이 데이빗 누넨이에요. 이 사람이 이 표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C, RC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거든. 이 사람은 독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된 내용을 읽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번역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뛰어넘어서 뭐가 돼야 된다라고요? 언더스탠딩이 돼야 된다는 거야. 독해는 읽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없나요?
영어로 된 우리 이제 수능 문제 풀 때,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영어로 된 내용을 읽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 하잖아. 영어, 우리말, 영어, 우리말 이렇게 1대1 대응을 한다고. 말 바꾸기 하는 거 맞지? 그리고 다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다 읽어놓고도. 그런 경험들 없나요? 많아요. 아마 거의 다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오늘도 그랬어요? 예, 잘했어요. 예,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뛰어넘을 거거든,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이건 독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독해는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 이해되지 않은 독해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 다음 2번 과정인데 2번 별표 3개입니다.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밑줄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 가려내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쭉 밑줄 그어주시고 이 사람은 이 개념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제 학문적 용어예요. concentration, 집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concentration 밑줄 그어주시고 concentrate, 집중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이고 이 집중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글이 summary 밑줄 그어주십시오. 요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자, 이제 다시 위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거기 1번에 예문이 있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The school has grown 예문 찾으셨습니까? 네. 박스에 있는 예문.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글을 읽어보시고. 다 읽으셨습니까? 네. 자, 이쪽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글을 이렇게 읽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읽어보십시오 했더니 이제 우리말로 말 바꾸기 하는 거야. 1단계. 학교가 grow, 단어 뜻 붙여서 뭐 성장하다, 자라다. 학교가 성장했다. 맞지? 넘어옵니다. From a small building, 작은 건물에서부터. 혹시 글을 읽으면서 from A to B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을 거고요. 못 봤으면 말고. 그래서 작은 건물에서부터. 조금 더 영어 지식이 있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도 해요. 현재 분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후치 수식이라고 해서 200명을 수용하는, 홀드가 잡고 있는 개념이니까 200명을 수용하는 작은 건물에서부터. to 어디로? institute의 뜻 아세요? 이게 기관, 단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기관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대한 기관으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that, 관계대명사 나왔고 educate, 교육을 한대요. 얼마를? 4,000명을. 뒤에 a year, 원래는 전치사 in이 있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이렇게 in을 빼고 그냥 단어로 부사를 표현하거든. 1년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제가 글을 읽어보십시오 요거 했던 거 맞죠? 아니요, 격하게 공감해 주셔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좋아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글을 읽어보십시오 했을 때 아마도 다들 이 작업들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잠깐만 봐보시고, 데이빗 눈에는 이 과정에서 머무르면 독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 이 과정에서 뭐 하라고요? 한 단계 뛰어넘으라고. 그 첫 번째 과정이, 이해의 첫 번째 과정이 뭐 하라고 얘기했지? 날 보고. 집중의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독자는 글을 읽으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를 뭐 해야 된다?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이래야지 독해가 숨이 안 차요. 특히 요즘 수능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내용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글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지문의 길이는 굉장히 길어졌다고. 그래서 솔직하게요. 특히 주제, 제목, 유지 문제 틀려요, 요새요. 옛날엔 안 틀렸던 영역이었거든, 그 부분이. 근데 주제 문제, 제목 문제 꼭 하나씩 틀린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거기서 틀리면 등급이 절대로 2등급이 안 나와. 거기서 틀리면 등급이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지는 거거든. 그 과정, 그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힘 닿는 대로 여러분들의 약점을 좀 이렇게 강점으로 바꿔보려고 그 노력 때문에 좀 첫 수업을 요걸 끌어내는 거라고. 좋은 독자는 글 읽으면서 뭐 해야 된다고? 집중해야 돼요. 다시, 좋은 독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이 뭐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를 뭐 해야 된다?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정보가 많으면은 글을 다 읽고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읽었는지 모른다고. 마치 영어가 지금은 우리 국어 공부하듯이 국어 영역처럼 공부가 돼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꽤 많더라라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잠깐만 봐보세요. 1단계가 해석이라고 했지. 근데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넘을 거예요. 요 뛰어넘는 게 바로 이해의 과정으로 가는 거고, 요 이해의 과정으로 간다는 게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지금 얘기했던 concentration, 집중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거든.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다시 교재 보시고 2번을 들여다보세요. 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More frequent use of computers 하는 예문 보이십니까? 네. 자, 이제 1단계 한번 해볼게요. 우리말 번역. frequent의 뜻이 뭐지? 빈번. 그러면은 보다 빈번한 사용. 자연스럽게 전치사 오버핏을 끊고 뭐에 대한 사용인데? 컴퓨터에 대한 보다 빈번한 사용이. 자, 동사로 넘어갑니다. will make a serious danger. 심각한 위험을 만들 거라고. to 어디에? 우리 건강에. 다 읽었죠? 지금 이 단어가요, 한 문장이 13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잘 들어야 돼. 13단어를 4개, 5개, 6개로 줄여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독해하는 사람이 숨이 좀 덜 차고 독해를 한다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실래요? 밑줄 한번 거볼까? 요 문장을 놓고 괜찮아. 처음에는 3단어, 4단어, 5단어, 6단어 많이 밑줄 그어도 괜찮다고. 됐습니까? 네. 자, 이제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네,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컴퓨터라는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지금? 네. 네, 대체로 그 단어가 지금 눈에 들어와야 될 단어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를 끌어낸다면 어떤 단어가? danger. 그렇죠. danger. 이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한 단어를 더 끌어내본다면은 헬스. 그러니까 봐봐봐. 13단어가 어떻게 해요? 3단어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다시. 13단어가 3단어로 고개가 끄덕여져야 된다고. 이게 독해의 첫 번째 스텝, 이해 과정의 첫 번째 스텝, concentration이다라는 거죠. 항상 독해를 할 때 이 마음을 갖고 독해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독해가 수월해짐이 느껴져.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냐면은, 자, 이쪽 봐봐봐. 지금 요 문장에서 우리 그냥 솔직하게, 이건 예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단어를 몰랐다면은, 잘 들어봐. 요 단어를 몰랐다면은 이 문장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이해돼 안 돼? 안 돼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잠깐만, 격하게 공감해야지. 네. 내가 니들 다 아는데, 니들이 그냥 글을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 좋은 얘기네. 야, 영어에 이런 표현도 있네. 뭐 이래 가면서, 요건 외워볼, 이거 아니잖아. 어때, 여러분들? 글 읽다 보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않니? 아니요. 이게 이제 학문적 체계예요. 이 사람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거를. 왜? 외국어인데. 자기네 나라 말의 단어를 다 모르는데, 지도. 어떻게 하물며 외국어를 다 알겠냐고.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대목에서, 이건 이제 학문적 체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항목이 바로 3번의 내용입니다. 3번 들여다보십시오. 집중의 과정에서, 집중이 뭔데? 중요한 거,
중요치 않은 거를 가려내잖아. 요 과정에서 모르는 걸 만난다는 거야.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이거를 만날 때 이 사람의 독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뭐 하라고요? 스키핑 하라고 얘기를 해요. 스킵 밑줄거 주시고. 스킵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건너뛰어가면서 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단 여기에 전제를 달았어요. 그게 바로 4번 별표 3개입니다. 스킵하되 읽었던 내용을 뭐 하라고요? 연결 동그라미. 자, 그리고요, 요 연결의 묘를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옆에다가 필기. One topic in a paragraph. 필기하시고요. 4번 연결의 항목 옆에다가 요걸 하나 필기하는 거야. 우리 수능 문제를 풀면은 수능 지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하나의 패러그래프, 단락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의 문단으로요. 근데 이건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영민들의 사고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한 2번, 3번 정도 미국의 그 퍼블릭 스쿨, 초등학교 수업을 제가 참관을 했었어요. 업저버 입장에서.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은 교수가 우리 시스템이 어떤 건지 네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직접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한 4번 정도 갔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학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애니멀 하우스예요. 예. 미국 초등학교는 특히 저학년 애들은 정말 무슨 동물의 농장 같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40분 수업을 하는데 40분을 수업을 하는데 수업 시간은 딱 1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애들이 액티브하냐면은 30분을 애들을 진정시키는데 온 힘을 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여기서 뛰어다녀요. 책상 위로요. 빡빡빡빡 하고 어떤 애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춰요. 옆에가 같이 따라 춰요. 옆에서 노래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Don't do that, Peter 하지 말라고 막 해요.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를 애들을 진정을 시키더라고. 근데 묘한 게 뭐냐면은 30분 정도 애들이 그렇게 뛰노니까 이제 지들이 힘든 거야. 그래서 딱 10분 정도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작문 시간이었었어요. 라이팅 수업이었는데 오늘 우리 글을 쓰자고 하면서 선생님 자 뭐에 대해서 글을 쓸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뭐 애들이 막 그냥 미친 듯이 손 들고 이제 자기는 자기 엄마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 뭐 누구는 뭐에 대해서 쓰고 싶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딱 정색을 하면서 누구한테 뭐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엄마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글을 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My mom is, my mom takes, my mom has.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로? 엄마의 이야기로 글을 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글 쓰는 걸 배워요. 그리고 그네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들의 글을 우리 외국인들이 읽는 거라고. 그래서 얘네들은요 글을 쓰는 맥락에 제일 중요시하는 게 요거예요.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의 토픽만을 갖고 글을 쓴다라는 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재되어 있더라고. 그네들의 글을 우리가 읽는 거니까 이 데이빗 누넨이 바로 그걸 포착한 거죠.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은 모르는 게 꽤 있을 거야. 그런데 모르는 거 과감하게 뭐하고? 스킵하고 단 스킵하되 읽었던 내용을 뭐 하자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을 시켜보면은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수능이 요구하는 게 딱 요거거든. 요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이걸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 3번 예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I lost my way 하는 예문 보이시죠? 한번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다 읽으셨습니까? 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단계 해석.
대충 이 부분은 잡히는 것 같아요. 길을 잃었다. 거기까지. 근데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애지간한 학생들은 요 단어를 알아요. gravity라는 단어를 알죠? 뜻이 뭐죠? 중력이에요. 잘 봐봐. 중력이라는 거하고 길을 잃었다를 이제 묶어 볼 거야. 그래서 뭐 한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게. 날 보고 날 보고 날 보고. 내가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말로 해석했죠. 언더스탠딩 되세요? 어떤 애가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얘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어.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어? 이게 뭐야, 얘? 그러게 말이야. 그다음부터 얘랑 말 안 섞는다? 얘 대단히 이상한 아이예요. 아니요. 근데요, 요거 하나 알아둬야 돼. 우리는 글을 이렇게 읽더라고. 이렇게 글을 읽으니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 있잖아, 우리의 그 얄팍한 영어적 지식을 가지고 영어, 우리말 말을 붙이잖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이러니 무슨 독해가 되냐고. 안 돼요. 자, 들어보세요. 중력 속에서 길을 잃었다. 요 문장에서요. 길을 잃었다가 거슬려, 중력 속에서가 거슬려. 중력 속에서가 거슬리죠. 요 거슬리는 부분들을 뭐 하라고요? 예, 철저하게 스키핑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오는 거야. 다음을 봤더니, 자, 봐봐봐. of, 알어. 알어. short, 알어. 이런 제길. feather. 모르잖아. 많잖아, 이런 거. 아니, 어떤 학생은 이걸 또, 아니요, 이걸 이제 이렇게 해요. 예. 사이다로 갖고 가요. 예, 이거를요. 예. 그래서 짧은 사이다 속에서, 중력 속에서 미치는 거죠. 예. 아주 다양한 창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안 잡히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뭐 하라고요? 스킵하십시오. 단, 스킵하되 내가 읽었던 정보는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뭐였지? 길을 잃었다. 중력하고 사이다가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예. 지금 중력하고 사이다가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해되는 영역들, 길을 잃었다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그리고 자, 다음에 넘어옵니다. with, scooped, high, pearls 안 잡힌다고요. 철저하게요. 아니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막 짜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굉장히 많다고. 절대로 쫄지 마. 왜? 이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거든. 이게 학문적인 체계예요. 당연하게 모르는 게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뭐 하고요? 스킵하고요. 단, 스킵하되 읽었던 내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킬 거거든. 우리는 누구든지요, 마지막 파트가 잡히죠. 어디에서? 산에서. 자, 그러면 엮어보자. 길을 잃었지? 어디에서? 산에서. 스스로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독해가 되고 있다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여기부터 독해를 출발시키십시오라는 거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필요한 기본 어휘들을 좀 외워주시면은 그 다음부터 붙이는 건 쉽단 말이야. 좀 쉬었다가요. 다음 내용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